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사실 잡인데 그렇죠. 네. 그것의 업무 환경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는 차이가 없는데 네. 문제는 업무 능률 향상에 대한 흐름에 대한 문제는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IT 분야의 여성 리더를 모시고 하는 영상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혁신연구회 회장이시고요. KICT 창업 멘토링 센터 CEO 멘토이신 이소영 선생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주도에서 지금 방금 올라오셔가지고 인터뷰 진행하는데 굉장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간단하게 본인이 소개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뭐 어떤 일을 좀 많이 하고 계시고 얘기해 주시죠. 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그 여성 혁신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연구회를 만들어서 회장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2014년부터 저희 이제 스타트업들 창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CEO 멘토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연히도 숙명여대의 공과대학의 자문위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리고 한 두 가지 일을 더 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그 사업을 새로 신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또 회사의 CTO 역할도 맡고 있고 또 얼마 전까지는 또 회사의 CEO 역할도 맡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다 갖고 있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냥 하나도 어려운데 지금 얼뜻하게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좀 자랑할 거는 그 에이펙 워먼 이코노미 포럼에 한국 대표단으로 지금 한 5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어마어마하신데 어떻게 그렇게 시간 관리하고 건강 관리하고 막 제주도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네.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들이 사실 사회에 나와서 뭔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데 특히 또 가정도 있고 아이가 셋이거든요, 제가. 예.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애가 셋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일도 하고 또 아이도 돌보고 지금 이제 또 부모님도 함께 계신데요. 이거를 잘 구분하려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는지 다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욕심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의 일에 치이는 게 아니라 집안일에 대한 책임감이 오히려 밖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더 의무감을 갖게 하는 뭐 이런 것들로 변화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애를 3명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어요? 반드시 꼭 신랑한테 의지하는 거라면은 그건 제대로 된 워킹맘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틈을 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는 그것도 물론 워킹이긴 한데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움직여줘야 실질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 힘드세요, 혹시? 힘들죠. 힘들거나 지친다, 나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지 이런 생각 안 하세요, 혹시? 제가 그런 생각을 요즘 하거든요. 그런 생각도 들죠. 근데 일이 재밌어요. 차라리 일하지 않고 쉬고 있으면 굉장히 좀 워킹홀릭은 아니지만 약간 우울해지는 거. 알 것 같아요. 일을 하면 에너지가 생기고 기분도 좋아지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존재감도 막 느끼고. 굉장히 에너지하게 일하시고. 감사합니다. 지금 그 질문지를 미리 돌렸었는데요. 제가 이 인터뷰가 원래 질문지를 돌리고 대답을 해주시는 건데 이제 대답을 다 해주셨어요. 모든 문제에 진짜.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제 뽑아가지고 해주셨는데 선생님은 모든 문제에 답을 해주셔가지고 그중에 이제 얘기하면서 고른 문제 중에 하나가 남자와 여자의 직장생활 태도가 다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좋으실 것 같다고 그러셔가지고 근데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제가 준비를 좀 해오긴 했는데 사실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데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막 얘기하시는 차이가 없어요. 업무를 소화해내고 그 업무를 능숙하게 하고
그걸로 조직의 어떤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사실 잡인데 그렇죠. 예. 그것의 업무 환경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는 차이가 없는데 네. 문제는 네. 그 업무 능률 향상에 대한 흐름에 대한 문제는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여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간이면 반드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조직의 일단 공동체의 흐름은 깨집니다. 저를 보고 하는 얘기. 그리고 육아 네. 때문에 어떠한 프로젝트 때문에 빠져야 된다. 빠질 수밖에 없죠. 아이가 아프면 아빠는 안 가는데 엄마는 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네. 분위기가. 그거는 흐름이 깨지는 건 확실해요. 그렇다 그러면은 업무에 분명히 흐름을 흐트러지기 때문에 리더로 가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항상 고민인데 어쨌든 조직의 공동체의 리더로 가려면 그 개개인의 업무 능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인프라나 환경이나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솔직하게 그 토로하는 고통도 들어주고 대신 그거를 맡아줄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쉽지 않죠, 여성은. 그러니까 성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여성들이 갖고 가야 될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분명히 다른데 이걸 어떻게 이 조직체의 공동체를 나를 이해시키고 서로를 이해시킬 것이냐 이것만 밸런스 있게 만든다면 훨씬 더 좋은 분위기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좀 편안하게 객관적으로 보시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여성 리더, 사실은 지금 리더시잖아요. 네, 뭐 그렇죠. 멘토하고 계시고, 막 타이틀이 어마어마하신데, 네, 아닙니다. 뭐 여성 혁신 연구회 막 이런 것도 하시고. 근데 그 이상적인,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이상적인 여성 리더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여성 리더로서의 그런 나아가고 있는 뭔가 있으실 것 같은데, 같이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사실은 네. 이상적인 리더, 여성으로서 이상적인 리더는 그냥 꿈꾸는 없고요. 거죠. 네, 없고 네, 사실 마음으로 새기는 두 분이 계세요. 제가 외국의 행사에 나가면 이제 항상 태극기가 달린 이 한복을 입고 가는데 네. 그 누구세요? 유관순입니다. 유관순. 실제로 유관순이에요? 실제 유관순이라는 아니잖아요. 분을 이제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유관순. 예, 그거는 이제 사실은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리더십. 또 한 분은 제가 명성황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명성황후에 대한 평이 갈리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 확연히 이제 유관순 선배죠. 선배님하고는 다른 신분이 완전히 다른데 주변의 국가 정세를 살피고 전략을 구사하고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약간 나눔의 리더십 또는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화롭게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것 같아요. 보통 여자분은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성으로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실한 자존감과 정체성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건지 맞아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확고하게 가고 네. 그걸 끌고 갈 수 있어요. 그게 뭐 죽음이 되든 아니든 그건 다른 문제인데 네. 반드시 그거는 해야 된다. 목표의식이 분명하고 그거를 의지적으로 실천해 네. 나가는. 그 방법은 다를 수 있죠. 뭐 그리고 심지어 뭐 필요에 따라서는 전략도 달라질 수 있고 그렇죠. 가는 길도 좀 우회할 수 있지만 그 목표는 반드시 흔들리지 않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상적인 여성 리더는 자기가 나아갈 바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잊지 않고 끝까지 가는 어떤 그런 게 여성 리더의 자질이다. 네. 잘 정리해 주셔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 굉장히 지금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예.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스스로 스타트업을 해서 자기가 사업을 이끌어간 리더들은 그렇게 큰 기업들로 이루어낸 경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않죠. 거의 없죠. 아예 제가 봤을 때 없다고 보는데 조그만 건 있는데 큰 거는 없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럼 과연 여성들이 스스로 혁신을 해서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좀 검토되고 준비해야 될 때가 왔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단호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확실하고. 여성혁신연구회를 만들게 됐고 네. 그러한 모델들을 찾고 같이 고민하고 여성 리더들을 만들어내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좀 꿈을 키워가야겠다. 사실 요즘 꿈이
꿈이 뭐냐고 물으면 쉽게 대답하지를 못해요. 못하죠. 왜냐면은 이루기가 어려운 환경이라서. 이미 꿈은 그냥 꿈일 뿐이다. 그렇게 그래서 됐어요. 그냥 네. 하루 또는 한 달 벌어서 즐기고 이렇게 가자. 그렇게 어차피 됐어요. 집 한 채 못 갖는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집도 좀 쉐어링하고 카도 맞아요. 쉐어링하고 차도 세요. 뭐 머니도 쉐어링하고 가상코인 나눠가지고 또 뭐 이렇게 좀 머니도 쉐어링해요? 네, 머니도 쉐어링하죠 이제. 그런 그래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러한 공유를 할 수 있는 꿈을 좀 키워갈 수 있는 네. 그런 모델이 나타나야 된다. 그건 굳이 내가 가업을 대물림하든 재벌의 유산을 받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오히려 좀 더 좀 재미있게 그런 공유의 꿈을 좀 키워가는 거라면 좋겠다. 여행도 좀 같이 가고. 일본에는 심지어 그 죽음 이후에 낙골당 쉐어링이 나왔어요. 그거 어떻게 쉐어링 하죠? 낙골당에 같이 들어갈 사람. 낙골당에 쉐어링이 어떻게 같이 있어요. 들어가요? 죽은 이후에 자기의 부탁을 하는 거죠. 항아리 속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신랑이랑 평생 사는데 신랑이랑 같이 싫어. 묻히고 싶지 않아. 예. 예를 들면 우리 저기 선생님이랑 같이 친구야, 주변에 그러면. 물어보세요. 난 이 친구랑 낙골당 쉐어링 할래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항아리에 같이 들어가는 네, 거예요? 항아리 또 예쁘게 디자인하고 그 안에 같이 쉐어링하고 그리고 언제 때마다 항상 이렇게 그 셀프 장례를 치러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그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죠. 되게 일본답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홀로 또 이렇게 쓸쓸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미래 같아요.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네. 필요한 거니까 오히려 4차 산업에 대해서 해야 될 어떤 좀 재미있는 비즈니스들이 나타날 텐데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고 싶어서 이제 스타트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구조이고 또 여기 함께 계신 분들이랑 또 지윈도 계시고요.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럼 굉장히 좋은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오늘 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마치고 다음 기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소연 선생님 다시 모시고 인터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